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2천만 대 대장정이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 어떤 카메이커도 연내 2천만 대를 달성해 본 적이 없는데요. 테슬라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테슬라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나스닥이 1.56%나 빠지면서 오늘 13,70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4,500선이 무너지면서 4,450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일단 계속해서 유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느새 90불을 넘어섰고요. 연내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요.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현재 주가 상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8월 달에 발표되었던 CPI, PPI 모두 헤드라인 수치가 예상을 웃도는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8월 달 미국 수입 물가 지수도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0.5% 상승을 했어요. 예상치가 0.3% 상승이었고 전월이었던 7월달 0.1%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자, 8월부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역시 최대 산유국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기름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또 다른 주요 산유국 중 하나죠.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터지면서 뭐 10,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라고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석유 공급에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연내 유가가 100달러 이상도 갈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지속될 수 있겠죠. 다음 주 FOMC 회의가 9월 20일에 있는데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기대되기도 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당연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너지 주식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주식의 하락을 보면요, 오늘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하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도 있었던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나스닥 위주로 크게 빠지면서 나스닥 대형주들의 하락이 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아마존, 메타 대부분 3%대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테슬라는 오늘 0.6%밖에 안 빠졌어요. 아무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자, 이번 주 13,880선, 그러니까 이 51선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금요일장 이렇게 1.56%나 빠지면서 13,700으로 마감한 나스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5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번 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고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음 주장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마인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다음 주 8월 20일에 FOMC의 금리 발표가 있는데, 금리가 동결되냐 인상되냐 보다는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세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서 CPI 지수도 오르고 있고, PPI 지수도 예상보다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에너지와 관련이 없는 근원 PPI라든지 근원 CPI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발표되었던 수입 물가 지수 역시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예측치가 0.3%였고 전월이었던 7월 달이 0.1%였는데 이번 8월 달 수치가 0.5%가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수입 물가 지수는 생산자 물가 지수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 생산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수는 유가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유가가 높았을 때는 이렇게 한참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올해 연초에 유가가 떨어지자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수입 물가 지수는 이번에 발표되었던 수입 물가 지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너지가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유가 상승에 따라서 CPI, PPI, 수입 물가 지수 할 것 없이 이번 달에 모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9월 20일에 있을 FOMC일 때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이제는 뭐 9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97%였는데 2%포인트나 더 올랐어요. 자, 일단 9월 달은 금리 안 오르는 게 확실시해 된다.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 12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아직도 한 34%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현재 기준금리 5.5%가 거의 맥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헤드라인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최근 거주비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근원 물가 지수는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0.6% 하락한 274불로 마감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과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늘 0.6%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2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하늘색 선 저항 라인을 뚫어내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 저항 라인 위에 상단에 위치한 모습이에요. 물론 7월 달에 테슬라 어닝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3분기 어닝콜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10월 달에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가 또 발표가 되면 빠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주가의 앞날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연말에는 바야흐로 사이버트럭 런칭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저항 라인을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돌파를 해서 지속 상승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무튼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 말고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테슬라 주가는 현재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가 테슬라 2천만 대 대장정 시작이라는 주제인데요. 테슬라가 연간 2천만 대를 판매하려면 2만 5천 불에 달하는 모델 2, 그러니까 소형 해치백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 해치백 모델을 연간 한 400만 대까지도 생산할 공장이 바로 이 기가 멕시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제 테슬라는 이 기가 멕시코가 위치한 멕시코 누에보레온 주정부에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한 그리고 가동을 위한 공식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무엘 가르시아 주지사가 이미 입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사무엘 가르시아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이 기가 멕시코가 위치해 있는 누에브레온 몬테레이까지 새로운 직항 항공편을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이 기가 멕시코가 몬테레이 공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멕시코 현지 미디어에 실제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스페인어를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한글로 표현을 해보면요. 사무엘 가르시아 주지사가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위한 도로 건설도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전기가 공개가 되면서 지난 저의 방송 때 로보택시의 디자인이 사이버트럭을 닮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바퀴가 4개가 아니라 이렇게 3개만 달릴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여기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분이 설명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시트가 2개이고 바퀴가 3개이고 뒤에 또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 디자인이 이렇게 바퀴가 3개 달린 모형으로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도 바퀴가 3개 달린 이런 차가 나왔어요. 문도 이렇게 위로 열리죠. 사람이 2명이 타는데 바퀴가 꼭 4개일 필요가 없고 3개만 되어도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바퀴가 3개 달린 사이버트럭 모양을 닮은 이런 차량이 나올지 아니면 기존 모델 3나 모델 Y를 닮은 4인승의 소형 해치백 차량이 나올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보면요. 어쨌든 이 해당 차량이 모델 Y를 담든지 사이버트럭을 담든지 일단 기가 오스틴,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에서 먼저 생산이 될 수도 있다, 먼저 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엔지니어, 즉 실제 개발자가 생산 라인에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기가 텍사스에서 먼저 이 모델 2가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정말 대량 생산은 이 기가 멕시코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어디에서 먼저 생산이 되든지 어디에서 더 많이 생산이 되든지 그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기가 텍사스가 위치해 있는 텍사스 오스틴과
기간 멕시코가 위치한 누에보레온 몬테레이 시와는요, 자동차로 7시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생산지가 미국과 멕시코라는 차이가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로는 거의 한 국가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먼저 개발을 하건 어디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하건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자, 이 모델이 사이버 트럭을 닮은 2인승이건 모델 Y를 닮은 4인승이건 테슬라를 연간 2천만 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판매량 1, 2등을 다투고 있는 토요타와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연간 한 1천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한 번도 1,500만 대를 넘긴 적도 없고요. 2천만 대는 당연히 까마득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차가 25,000불로 나오면요, 현재 미국 EV 크레딧이 7,500불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25,000불에서 7,500불을 실제 뺀 가격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0,000불대의 차량이 되는 거고요. 이 차량은 소형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도 상당히 클 거예요. 유류비 절감 비용까지 합치면 15,000불대 이하가 되는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산 소형차 아반떼라든지 레이아 같은 경차의 거의 풀옵션 가격에 준하는 그런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소모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관리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생산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게리 블랙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2030년부터는 연간 1,000만 대 정도를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FSD 기술까지 들어가게 되면은요, 정말 연간 2천만 대 판매 목표를 테슬라가 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연간 생산량을 2천만 대 뽑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이를 위한 청사진을 이미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세계 곳곳에 기가팩토리를 8개에서 10개 정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공장당 약 200만 대 정도의 캐파를 달성할 수 있으면 당연히 2천만 대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보급된 차들이 로보택시로 바뀌는 순간이요, 기적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를 하게 되면 아마 PER 값을 200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현재 테슬라의 PER 값이 한 50에서 80 사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모델 Y를 열심히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퍼가 200 가까이도 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로보택시를 당연히 런칭을 하게 되면 PER 200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에 따르면 모델 2라든지 사이버 트럭 발매에 따라서 런칭에 따라서 2027년에 연간 EPS 8.9불에 다다르고요. 2028년부터는 10불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불 곱하기 PER을 하게 되면 주가가 나오는데 2,000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서게 되는 것이죠. 아크 인베스먼트도 2027년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2,000불로 잡고 있어요. 로보택시가 나오면은 2,000불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2,000이란 숫자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는 2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테슬라 주가 역시 2,000불까지도 갈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테슬라가 5만 번째 슈퍼차저를 건설하면서 이를 알리고 있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5만 번째 슈퍼차저는 흰색이 아니라 이렇게 선홍빛을 띠고 있어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멋진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5만 번째라고 적혀 있습니다. 테슬라가 연간 2천만 대를 판매하기 위해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충전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슈퍼차저를 5만 번째까지 건설을 하면서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 5만 번째 슈퍼차저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근처에 있다라고 해요. 이 약도를 보시고 미국에 계신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연간 2천만 대 판매에 도움을 줄 또 다른 차량은 역시 사이버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런칭이 아무래도 11월달, 12월달, 그러니까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본격 양산 준비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4680 셀로만 생산을 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바로 모델 Y AW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탠다드 레인지인데요.
이 모델이 없어졌어요. 미국 웹사이트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델 Y의 세 가지 버전이 미국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롱 레인지,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 모델 Y AWD,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만 4680 셀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이 사라졌다는 건 이 4680 셀을 다른 데다 쓴다라는 뜻이겠죠. 자, 원래 사이버 트럭 자체가 4680 셀로만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델 Y AWD를 없애면서 이 4680 셀 배터리를 사이버 트럭 양산에만 쓰려고 하는 테슬라의 움직임인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현재 일런스 월드라는 트위터 분에 따르면요, 사이버 트럭의 예약 주문이 200만 대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만 12,675대가 추가가 돼서 1만 1000대 정도를 지금 예약 주문으로 가지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에요. 자,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152빌리언이 넘고 우리 돈 200조 원 수준이에요. 테슬라가 거의 연간 매출액 한 130조 원 정도 작년에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벌써 사이버 트럭 예약 주문만으로도 작년 매출액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200만 대라는 예약 주문은요, 글로벌 차량 판매 역사상 역대 최다 예약 주문 건수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내년이 더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테슬라는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뭔가 시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UAW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부분 가입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5만 번째 슈퍼차저를 건설했고, 기가 텍사스 건설도 이제 곧 들어갈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2천만 대 생산 목표까지 착실히 수행을 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미국 내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GM, 포드, 스텔란티스는 후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파업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러한 파업이 10일간 지속될 경우 약 10억 달러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전기차 부문에서 테슬라에도 밀리고 중국 카메이커들에게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이 빅3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파업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경쟁에서 이 3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올해 예정했던 전기차 관련 사업들이 모두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UAW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무노조 원칙을 가지고 있죠. 가뜩이나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자, 2030년까지 이제 7년 남았죠. 7년 동안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로 성장할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요,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